반갑습니다. 8월 27일 수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다행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불안 요소는 계속 있어요. 트럼프가 연준 이사를 해임한다. 자, 이제 연준을 트럼프가 장악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안 요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왜 올랐느냐?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요거는 양면의 칼이 있어요.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다, 또는 시장에 실망을 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지수가 잘 올라오면서 나스닥이나 S&P 500 다 끌어올리긴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다우지수는 일단 플러스 0.3%, 나스닥은 플러스 0.4%, S&P 500은 플러스 0.4%. 많이 오른 건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상승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장 초반에는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후반부에 치고 올라갔다는 것이 또 좀 좋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좋아하죠. 양봉으로 마감되는 거, 또 시작 전보다 마감이 좋은 거, 또 상승해서 마감됐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추가 상승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점으로 봐주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네요. 네. 자, 오케이. 그랬고요. 오늘 뉴스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네. 시간 뉴스 보시면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트럼프 연준 흔들기에도 엔비디아 주목. 쿡 해임을 경계하면서, 이게 리사 쿡이죠. 뭐 서류를 좀 잘못 만들었다, 뭐 그런 거. 네. 리사 쿡 여기 써 있네요. 리사 쿡 연준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기만적이고 잠재적인 범죄 행위로 당시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모습이고요. 2021년도에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여기도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샀는가 봐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서류를 좀 잘못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네. 조지아주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거용으로 기재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임대용으로 내놨다면서 대출 사기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1년 살다가 세를 준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내가 여기 살 거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1년 살았는데 그 다음에는 세를 냈다. 근데 이거는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꼬집어가지고 이제 사임을 시켜야 되겠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트럼프가 연준을 이제 서서히 장악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자, 그런 정도라서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발성으로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시장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 나오죠. 어차피 파월은 임기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금리 인하 한 두세 번 정도 더 해주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냥 좀 봐주자, 이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 트럼프는 목적이 금리 인하 쪽으로만 가요 있기 때문에 파월이 그냥 임기 동안에 남은 임기 얼마 안 되는데 그동안에 금리 인하를 한 두세 차례 정도 이상 해주기만 한다면 뭐 전혀 파월을 해임할 이유가 없다. 뭐 굳이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후에 시장은 다시 엔비디아와 PCE 지표, 그 다음에 고용 지표로 관심을 돌릴 것이다. 고용 지표는 조금 뒤쪽에 나오겠죠. 이번 주에는 그냥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나오는 거니까 다음 주에 있을 실업률,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PCE 지표하고 엔비디아의 실적 이 두 개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연준의 독립성이 분명히 훼손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내년에 생각해 볼 만한 얘기고, 내년이 지나가도 트럼프 임기는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 뭐 꼭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시장이 조정이 필요할 때 아마 그런 모습으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자, 엔비디아는 1% 정도 상승했다. 매그니피센트 7도 대체로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AI 산업을 둘러싼 거품 논란이 다시 확산이 되고 있었다. 샘 올트먼, 네, AI에 거품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왜냐면 거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거품 아니고 진짜로 실적 좋은데 그러면은 네, 거품이 아닌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엔비디아는 1%, 애플은 0.95, 아마존은 0.3%, 메타는 0.1%, 테슬라는 1.46%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조금씩 하락했어요. 0.4, 0.65. 근데 AMD는 2% 올랐습니다. AMD가 올라가면 긍정적이죠? 네. 어디에요? 삼성전자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시장도 반등의 가능성이 높겠죠. 자,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 또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이제 미국 쪽이 조금 더 사업을 더 반도체 쪽에서 투자를 더 확장을 해준다면 더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자, 호실적을 발표한 반도체 제조업체 셈텍이 15% 상승 마감했고요. 뭐 괜찮은데요? 네, 그죠? 반도체 쪽은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감 때문에 네, 30년물 국채 가격은 크게 떨어졌다. 요거는 네, 금리 인하 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 크게 떨어진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내려갔다. 이건 뭐 뉴스거리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원유 가격도 좀 떨어졌네요. 63달러까지 떨어졌군요. 기름값이 요즘에 굉장히 싼가 봐요. 네. 63.25달러에 마무리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특별한 내용은 지금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조선주. 이재명 트럼프 분위기 좋았는데 노란봉투법에 조선주 울고 로봇주는 급등했다. 이거 근데 너무 이쪽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닌가요? 네, 굳이 딱히 네, 노란봉투법 때문에 로봇이 올라갔다는 것도 조금은 애매하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뭐 기업들 입장을 반영을 해버리게 되면, 네, 당연히 근로자에 대한 리스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돼서 이제 해외 쪽으로 다 넘어가 버릴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 로봇과 조선주들 움직임들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삼성중공업만 하나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 또 로봇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코닉 오토메이션이나 나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 제우스도 로봇으로 들어가 버렸군요. 자, 두산 로보틱스까지 해가지고 네, 우리 종목이 좀 있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상승세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나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하나엔진, STX 엔진, 현대마린까지 해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근로자의 어떤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로봇을 도입할 것이다. 또는 해외에 투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신규 채용을 줄이고 산업용 로봇 배치를 늘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로봇과 자동화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 네, 정책 수혜감, 기대감이 반영되었다. 요즘에 로봇8 이런 거 있잖아요. 로봇8 이런 협동 로봇 이런 애들은 무거운 짐도 나를 수 있고요. 또 24시간, 네, 24시간 그냥 계속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를 하는 거죠. 사람을 대체하는 일자리. 이게 더 정밀하기도 하고요. 네, 이미 반도체 쪽에서는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밀한 부분들에 대해서 로봇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도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산업용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뭔가 이제 그 미래 지향적인 그런 형태의 모습일 거라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사람의 자리를 이렇게 대체로 이제 해버리게 되면, 조금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애매하긴 하죠. 네. 이제 만약에 100명이 필요한 일자리였다. 근데 거기다 산업용 로봇을 한 50대 배치하고, 50대까지 필요 없죠. 한 20대 정도만 배치하고, 관리자 한 두세 명만
두세 명도 필요 없죠. 한 명만 있어도 되죠. 로봇 20대 정도면은 그냥 쭉 돌아가면서 보면 되니까 관리자 한 명 정도만 배치하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엄청나게 절약이 되는 상황이 되죠.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을 안 쓸 이유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자,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뭔가 좀 해줘야죠. 네. 왜냐면 전부 다 로봇으로 대체해버리게 되면은, 네, 진짜 실업률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또 새로운 영역으로의, 뭐, 로봇을 만드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네,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요즘에 조금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게 정책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꼭 그거 같지는 않고요. 네. 그냥 로봇주들이 올라갈 때가 좀 됐고 또 그쪽으로의 어떤 그 발전 단계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비슷하죠. 네, 엔비디아 올라왔고 AMD 올라왔고 뭐 그런 거. 방산 원전에 밀려서 뭉칫돈이 빠지더니 더 센 상법이 온다. 다시 힘을 받나? 금융지주들이죠. 네, 지주사 금융주들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 강화 이슈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게 된다. 일단 뭐 ETF 쪽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상법 개정에 의한 부분들, 이거는 이제 주주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기대감이 좀 생기는 거죠. 만약에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주주 입장에서는 네, 기업의 어떤 경영권 침해나 또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웠다라고 볼 수 있다라면, 이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주의 목소리가 커지는 법안이기 때문에 요거는 또 주가에게는 그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기업들이 반대하고 당연히 나서죠. 왜냐면 경영권 침해다. 또 이 경영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되죠. 왜냐면 자기들이 좀 헤쳐먹어야 되는데, 물론 그런 회사가 아닌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 더러운 회사들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마음대로 헤쳐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막 이렇게 반대하고 나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세제 개편에 대한 부분은 양도세. 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다음 달, 다음 주쯤 되겠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나올 텐데, 지금으로서는 9월 10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도세에 대한 문제가 빨리 결정이 안 되면 계속 시장에 대한 리스크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양도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중순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조방원 쪽에서 이제 매도가 좀 나오잖아요. 이쪽에서 수급이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조금 네, 분위기가 좀 애매하죠. 근데 지금 지주사 금융주 뭐 이런 쪽의 움직임 좋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얘네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글쎄요. 네,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 밸류업 지수라든지 이런 그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2% 뭐 소액주주들의 어떤 목소리를 높인다, 뭐 이런 부분, 뭐 집중투표제, 이거 지금 제대로 네, 생각하실 분들 별로 없죠? 네, 이게 뭐 기업의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를 생각하느냐면 양도세거든요. 근데 요건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주사 금융주들 움직이면서 글쎄요, 주주 환원 강화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주가에 많이들 반영이 됐죠. 근데 그 상황을 통해서 주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야, 양도세? 에이씨 안 되겠다. 세금 내기 싫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주가가 아무리 좋은 네, 법안이 들어와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꼭 국회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연준이사 해임되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의 시간이 오는가요? 네. 코스닥의 시간이 오는가? 코스피와 디커플링. 이유는 뭐냐? 지금 코스피 쪽에 주가 하락이 일어나고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근데 코스닥 쪽 정보도 보시면 지수는 좀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상승이 나타나기 좀 어려워 보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조방원 쪽에 차익 매도가 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그 영향을 크게 만들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했었던 정책 모멘텀이 실망
실망 매물로 바뀌었다. 이 얘기는 계속 해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반면 코스닥은 이제 제약바이오주 이쪽 살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지. 코스닥 쪽에서도.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좀 중소기업들도 많이 오르긴 했겠습니다만 로봇도 포함되겠죠. 로봇도 포함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다지 그다지 기대해 볼 만한 포지션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면서 얘네들도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코스닥 시장은 제약바이오가 그냥 꽉 잡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꽉 잡고 있으면 얘네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진다 라는 부분들이 있죠. 자,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학회 일정이 있다. 글로벌 학회 일정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하고 임상 이런 데이터 발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감을 계속 만드는 거죠. 이 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나오면은 주가가 빵 하고 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대신에 뭐 이유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실망감이 나오면 주가가 또 급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수급적인 측면이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자, 저쪽 많이 올랐던 쪽에서 차익 매도가 나오면 돈이 가야 할 때를 찾아야 되는데 갈 만한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코스피 쪽에서 만약에 오늘 엔비디아 쪽 기대감이 좋았어. 오케이. 그렇다면 이쪽을 사봐야 되겠다. 그럼 반도체 쪽을 매수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디서 팔아요? 자, 코스닥에서 다시 팔고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지금은 한정적이다. 왜냐면 장이 막 계속 올라가면 자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해서 다 올라갈 텐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만들어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꼭 참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지금 대기 자금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시장에 참여 중인 자금은 많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정적인 자금으로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식비와 뭐 어떤 그 뭐 다른 생활비 뭐 이런 것들 교통비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한정된 자금 100만 원으로 나눠야 해. 그럼 이리 뺐다가 오늘 이번엔 밥을 좀 저렴하게 먹고 교통비에 좀 넣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운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정된 자금 100만 원이 아니라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1억 원 계속 들어와. 그러면은 먹는 거 마음대로 먹고 타고 싶은 거 마음대로 타고 그럴 수 있는 거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거 하나만 더 볼게요. 만년필. 이 뉴스를 보고서 너무 재미가 있었는데 자, 트럼프가 칭찬한 만년필 모나미 주가가 상한가를 들어갔죠. 어제 아침 시황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만년필 좋아요. 나 주면 안 돼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어제 아침에 설명을 드릴 때 그 만년필 한국산 뭐가 있죠? 모나미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상장사는 사실 모나미밖에 없는 것 같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모나미가 주가 상한가 가버렸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모나미가 제작사가 아니라는 거지. 제작사가 아니에요. 해당 펜은 모나미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다. 만년필 전문업체 제나일이라는 기업이 로즈우드를 사용해서 제작한 자체 상품이다. 펜 촉에 모나미 네임펜이 사용된 것으로는 전해졌다. 이렇게 펜 촉에 들어간다 해서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수요 많지 않습니다. 단발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한국 문구류의 경쟁력이 부각됐다. K펜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앞에 이제 모든 제품 앞에 K가 붙으면은 요즘에는 아주 그냥 그 트렌드로 작용하더라고요. K 푸드, K 라면, K 뭐 음악, K 영화, 뭐 K 방산, 뭐 등등등, K 펜, K 성투사, 그런 거. 근데 K 주식만 좀 아닌 것 같아. 하여튼 요즘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건데 이게 지금 매수를 해볼 만한 위치에 있는 종목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특별한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급등했다. 일단 뭐 상한가로 갔으면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차익 실현이나 매도로 빠져나오시는 것이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참고하시고요. 너무 급하게 이런 것들 뭐 큰일 났다. 뭐 트럼프가 좋아하는 펜이었어. 뭐 요즘에 뭐 유튜브에 또 뭐 엄청 나왔더만 뭐 그런 것들 보면서 뒤늦게 뭐 상따를 한다든지 따라가게 한다든지 또 단기 급등하는 거 보고 그냥 막 샀어야 되는데 하면서 급하게 따라간다든지 그러면은 좋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되실 겁니다. 항상 조심하시고요. 지금은 일단 그러하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재밌는 뉴스 하나 더 말씀드렸고요. 조심하시고
조심하세요. 이건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고요. 자, 오늘은 일단 반도체 중심의 포지션은 더 이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더 많이 갈 것인지 여부 확인하시고, 조방원 쪽, 그 다음에 금융주 섹터 주가 하락에 더 연결될 것인지, 만약 그쪽이 더 연결된다면 오늘도 주가는 좀 힘쓰기 어렵겠죠. 그래서 반도체 쪽은 기대감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쪽으로 좀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지니까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